퀘스트레이드의 장점은 비대면으로 가지 않고 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 사이트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디를 만드는 거면 오픈 언 어카운트를 누르고, 네,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아니면은 리타이어먼트 세이빙 플랜, 본인의 나이대에 따라서 이 비율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계좌는 여러 개가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좌를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본인의 한도를 보시고, 이미 그 댓글에 제가 다른 은행 쪽에 계좌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그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요거 그 한도가 남아 있으시면은 여기에도 추가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를 누르고, 네,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네, 퍼스트 네임은 그 가버먼트 아이디랑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스트 네임, 이메일, 전화번호. 요거를 치기 전에 보면 어떤 식으로 치라고 이렇게 대시를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온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 아이디에 있는 정보, 이메일, 전화번호 잘 넣으시고 컨티뉴. 네, 아이디는 자주 사용하시는 거, 패스워드, 넣고, 네, 그런 다음에 그 로그인 할 때 새로운 기기에 다른 세컨 기기를 쓸 경우에는 이런 본인의 질문을 물어보거든요. 요 질문하고 답변 잘 해놓으시고, 요거 기록해 놓으시거나 뭐 핸드폰에 찍어 놓으시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웹사이트 만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네, 그렇게 되면은 추가 정보들을 여기 프로파일에서 추가 정보를 여기까지 시티즌십까지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어카운트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거 퍼스널 정보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넣어주고, 배우자 이름을 넣게 돼 있어요.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좀 넣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캐나다, 그 다음에 주소 넣으시고 자동으로 포스털 코드까지 완성이 됩니다. 네, 그 스트리트하고 그 디렉션은 여기서 다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본인의 주소 쓰고 Done을 누르면 지금 그 퍼스널 프로파일이 완성이 됐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임플로이먼트 치면, 임플로이먼트 타입은 직장에서 하시는 직장 정보를 넣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홈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에 집 주소는 똑같아요. 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규칙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 이쪽 주식 관련된 일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트레이드 컴퍼니랑 연관이 돼 있냐, 아닙니다, 이거. 네, 그리고 그 외교 관련됐거나 국제 무슨 기관이나 이것도 이제 노 하시면 돼요. 네. 그럼 뭔가 이제 그 기관들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노고, 스파우스 임플로이먼트, 아까 배우자가 이 주식에 관련된 일을 하느냐, 노 하시면 돼요. 4개. 네. 그리고 요건 이제 파이낸셜, 돈을 얼마 갖고 있느냐라는 거고, 대략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리퀴디 에셋이 유동성 자산이고, 이게 그거예요. 돈이나 펀드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 있는지. 그리고 픽스드 에셋은 뭐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빚이 얼마나 있느냐인데 이것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넣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시티즌십 마지막 컨트리 오브 시티즌 하면은 아직 그 PR이기 때문에, 네, 사우스 코리아 넣고, 미국에서 태어났냐, 아닙니다. 네, 네, 노.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씬 넘버 써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내 정보가 이 씬 넘버를 아이디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캐나다나 미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수입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 노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체크해주고,
덧 누르면은 시티즌십까지 다 끝나서 프로파일이 종료가 된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의 어카운트 단계를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요거 하나씩 다 답변을 남기면 돼요. 네, 어카운트 디테일. 네, 일단 트레이드 할 거기 때문에 요거 예스 누르면 되는 거고, 무슨 목적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부분이 근데 인베스팅이나 중복 체크가 되거든요.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네, 얼마를 넣을 거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대략적으로 넣는 거고, 금액은 그 입금을 하실 때 정하면 되거든요. 지금 수중에 있는 돈에서 좀 일부만 넣어놓고 부담 없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어카운트 디테일을 넣고 그 다음에 Consent and Communication을 누르시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쉐어홀더라는 게 주주예요. 주주 쉐어홀더 커뮤니케이션이 일단은 지금 주식을 사게 되면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 회사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 소식이 있으면 그 공유를 해준다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공유를 받으려면은 정보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회사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는 페이지인데, 요거는 받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정보를 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는 옵션인데, 여기서 요거 받겠다고 표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은 뭐 익숙하신 언어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래도 영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 정보에 대해서 잘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것도 다 표시하시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넘어가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리뷰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 그래서 요거는 뭐 그 사람에게 소개를 하겠냐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얘를 그 yes please remind me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 알람이 뜨긴 해요. 누구를 뭐 추가하냐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는 한번 no를 저는 선택을 이번 건 해보고, 개인적으로만 볼 거기 때문에 누르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의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정보들을 다 동의하는데, 요거는 전부 필수 요소 같아요. 다 이제 읽어보시고 한번, 은행 가면은 나오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좌에 대한 소개들이 쫙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 다 읽어보시고 창을 누르면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accept를 누르는 창들이 나오니까 그거 누르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되면 네, 모든 부분이 지금 끝났습니다. 요거를 정보를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항목들을 체크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에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는 과정이 남았고, 그리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는데 신분증은 온라인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드라이버 라이센스 정면 사진 찍으시고 그 파일을 컴퓨터에 옮겨 놓으시면은 업로드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미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일단 조금 전에 1번 항목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요 창이 안 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 어카운트에서 들어가서 어카운트를 한번 누르시거나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어카운트, 프로그레스 되고 있는 어카운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이 다큐멘트 패키지에 사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이슈드 포토 아이디를 업로드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사인하는 부분, 여기 사인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진행을 했던 그 문서들이 다 정리가 돼서 나오고, 일단 이 전자문서를 사용에 동의를 해주면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문서 어카운트 넘버가 이미 나왔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니셜을 넣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니셜 누르면 이니셜하고 얘네들을 어느 정도 그 서명한 폼대로 얘네들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직접 그릴 수도 있고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좀 본인 그 서명체랑 비슷한 그런 거를 좀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골라 놓으면 이게 계속 그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서명이 돼요. 그럼 서명을 이제 여기를 눌러주면은 또 서명이 돼서 나오고, 또 누르면 본인 서명까지 돼서 나오고, 요게 이렇게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 회사의 에이전트에 서명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보관이 되겠죠, 회사에. 그래서 마침을 누르면 이사인 다큐멘트 패키지에 다 서명이 완료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아이디 업로드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뭐 그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 업로드하는 게 가장 편하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가버먼트 이슈 아이디고 이거는 그냥 뭐 이니셜로 대충 만든 다음에 그 파일을 네, 이렇게 본인 신분증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업로드 누르면 네, 이렇게 아이디까지 업로드가 됐는데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고 처리가 천천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 만약에 이메일 계속 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네, 무시하시면 되고 요거는 그 처리하고 있는 과정을 또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다 마무리가 된 거고 마지막 단계가 돈을 넣어야 돼요. 돈을 넣어야 이 트레이드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입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한번 보여드리면 그 보통 저희들이 캐나다에서 많이 쓰는 거는 요 인터랙트 온라인으로 해서 그 즉시 이체하는 건데 얘는 그래서 저도 좀 이것저것 알아봤을 때 가장 편한 방법이 이 온라인 뱅킹입니다. 온라인 뱅킹을 쓰시면 보통 우리들이 쓰는 은행 집어넣고 네, 그래서 미니멈이 1000불이고 그래서 1000불 이상을 송금을 해서 계좌에 넣어놔야 보통 이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행으로 들어가서 일단 은행을 고르고 펀드를 누른 다음에 메이커 페이먼트 하는 거 있잖아요. 메이커 빌 페이먼트 옵션에서 그 페이 인포메이션에 그 퀘스트 트레이드 인코퍼레이션을 치면은 요거 똑같은 옵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고르시고 그 보통 저희들이 전기세 내거나 그 크레딧 카드 빌 낼 때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본인의 요 어카운트 넘버가 있습니다. 요거 기록을 잘 해놓으시고 여기다가 돈 입금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그냥 뭐 펀드 누르면 끝납니다. 이 창은 끝나고요.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그 본인 은행 계좌에서 네, 그래서 일단 좀 저희는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바로 지금 아까 넣었던 그 돈만큼 송금을 했고 네, 이렇게 했으면 이제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제 완료됐다고 나오는데 이게 바로 송금이 완료되지는 않아요. 네, 어카운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입금 확인이 되는 순간 이 어카운트 정보가 요 어카운트 과정이 인 프로그레스에서 이 어카운트가 열린 그 계좌를 볼 수가 있고 그때부터 이제 트레이드 옵션을 들어가서 거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지금 네, 그래서 이 관련들은 그 금융 전문 분야 쪽에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부분을 다시 물어보는 거고 요거 다 노로 표시되어 있는 그대로 컨티뉴 하면 되고요. 이 모든 그 지금 저희들이 사고 파는 캐나다는 이 토론토 스탁 익스체인지고 네, 그리고 보통 주로 요즘에 많이 거래하고 있는 게 나스닥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정보들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요거에 이제 마켓 데이터를 다 받아보겠다라는 동의를 하고 어그리를 누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하신 대로 트레이드 옵션을 미리 해놓으면 일단 그 어카운트를 마무리를 하라고 나와 있고 이 부분은 그 입금이 완료되는 대로 계좌가 열릴 거예요. 직접 주식을 사고 파는 창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어카운트 잘 만들어 보시고 이미 좀 그 진행을 하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또 다른 정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고 네,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다른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존입니다. 텍스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만드는 컨텐츠를 했었고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알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동안 또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해줘서 고맙다는 그런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좀 힘을 내서 두 번째 컨텐츠를 준비했고 퀘스트 트레이드가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주죠. 네.
50만 불씩 줍니다. 캐나다 달러하고 미국 달러를. 대신에 이거는 이제 버추얼 가상 캐시죠.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마음껏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제 계좌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집어넣으면 가상투자를 90일 동안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줍니다. 네.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했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정식 계좌를 만들면 1000불 이상을 집어넣어야지 이 화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저는 바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스킵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굉장히 기쁘네요. 이게 돈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네. 내 돈이었으면 좋겠네. 오늘 지금 장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요즘이 그 상승 하락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꾸준히 지켜보면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생기면 그 심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심볼을 쳐야 되는데 심볼을 저희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이트고 여기에 이제 회사를 치면 그 회사의 코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존 한번 쳐볼까요? 그래서 아마존을 치면 여기 코드가 AMZN이라고 나오고 바로 여기 거래하는 창에서는 AMZN 이렇게 치면 네, 그래서 제 어카운트에 지금 이렇게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밸런스에는 이제 현재 나의 현황이고 여기에는 그 이득 본 부분하고 손실 난 부분을 바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는 아무런 주식도 안 샀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지금 주식을 하나 구매를 한번 해보면 얘네들이 변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사고 싶은 애들을 모아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와치리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와치리스트를 누르면 일단은 이 북미에 나온 장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토론토 스탁 익스체인지도 있고 나스닥도 있고 일단은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니지 마이 리스트에서 요거를 하나를 애드를 하고 뭐 마이 리스트 하나 쳐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 리스트가 하나 만들어졌고, 네, 그럼 마이 리스트에 내 기업들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그 집어넣을 그 애드 심볼을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후 보통 이제 야후 얘네를 쳐놓고 아까 아마존이면은 뭐 AMZN이니까 여기다가 아까 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마존 그 창을 보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마이 리스트에 딱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와치 리스트에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요즘에 좀 핫한데 어제 그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주식 한 주당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그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하루에 막 그 200~300불씩 오르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사보는데 일단 사고 싶으면 이 바이 셀을 딱 누르면 옆에 오더 창에 얘네가 딱 들어가거든요. 이 비드는 매수 호가, 에스크는 매도 호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는 가격, 사는 가격입니다. 보통 기본 개수가 100개로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돈이 아까 네, US 달러가 좀 많죠 지금. 네, US 달러가 전체가 다 캐드로 되어 있는데 네, US 달러가 뭐 50만 불 있기 때문에 100주를 한번 사보는데 지금 보면은 이 리밋은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16불인데 한 2,400 한 10불 잡아볼까요? 10불 잡아보고 리밋은 요 한 개보다 비싸면 이게 구매가 안 돼요. 그리고 데이는 오늘 그 장중 안에고 네, 살 수 있게 한 14불 정도 잡아놓고 그리고 오늘 안에 이 가격이 맞아지면은 이게 사집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를 누르고 오더를 딱 눌러놓으면 지금 얘가 마이 어카운트에서 오더에 들어가면은 이 접수가 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executed가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ccept 된 게 executed로 넘어가면 내 주식이 사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가격이 네, 2,414불 좀 내려갔어요. 지금 50센트 내려갔고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얘가 체결이 됩니다. 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지금은 장중이라서 얘네들이 가격이 막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장이 4시에 마감되잖아요. 3시 50분에 보라고. 네, 왜냐면 그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그 가격으로 그 안정권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이 시작했을 때 사게 되면 갑자기 막 급락을 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 마음이 이런 거에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내려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오더 accepted에서 executed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좀 더 낮아진 그 이하로 내려갔어요. 2,413불 92센트에 제가 100주를 아마존 10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100개를 샀기 때문에 거의 2억 4천만 원어치 24만 1171불치를 샀고 지금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요. 지금 벌써 251불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현재 지금 상황이 나옵니다. 내가 산 주에 대해서. 네. 사자마자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아까 US 달러가 50만 불 있었는데 지금 49만 9천대로 내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등락폭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심합니다. 오르락내리락이. 그 다음에 그 1등주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지금 보시면 주식 가격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안 되고 그 주식 총액을 봐야 됩니다. MSFT죠. 네,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단은 제 와치리스트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총 볼륨을 보면 아마존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고 그 다음 애플은 AAPL입니다. 애플은. 그래서 애플도 한번 넣어볼까요? 내 관심주들을 이렇게 계속 살펴보면 돼요. 애플이 2등 기업입니다. 볼륨 차이가 훨씬 많이 나요. 그 다음에 구글.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오늘 좀 시작 단가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4개가 지금 현재 총 볼륨을 보면 구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US 달러, 이 캐나다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이게 환율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느낌을 받아요. 캐나다 달러로는 캐나다 주식을 사고 싶은데 아무래도 캐나다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이 좀 안정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를 그 캐나다 달러로 나는 어떻게 미국 주식을 살까라는 고민을 한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게 ETF 상품입니다. ETF. 그래서 ETF는 Exchange Trade 펀드의 약자인데 얘는 그 펀드의 한 종류인데 약간 달라요. 다른 펀드랑. 뭐냐면 보통 뮤추얼 펀드는 그 투자 회사 자체의 주식을 내가 보유하면서 그 이득을 쉐어하는 게 뮤추얼 펀드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ETF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런 상품들 있잖아요. IT 기업이면 IT 기업. 그래서 그 상품별로 모아놓고 나중에 ETF는 한번 제가 공부한 부분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회사에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이 주식시장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상품의 주식을 내가 보유하게 되는 게 ETF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작은 상품들을 모아놓은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도 이 미국 IT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패키지 ETF 상품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뒤에 TO가 붙으면 이거는 그 토론토 익스체인지 마켓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 상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얘네들은 나스닥의 상위 100개 그룹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매를 해 놓으면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번 다 사볼까요? 네. 얘를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이 오길 기다리는 건데 나는 그냥 이 가격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 프라이스를 마켓 프라이스로 다 바꿔놓으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주를 정해놓고 뭐 1000주 사볼까요? 사놓고 그냥 바이를 누르면 바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얘는. 네. 여기 맥에서 알람이 나오네요. 체결이 됐다고. 네. 그래서 마이 어카운트를 보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 네. 저는 이 BMO에서 운영하는 나스닥 100 그 인덱스 ETF를 제가 1000주를 구매를 해서 1000주를 구매해도 65,580불 정도입니다.
지금 벌써 지금 사자마자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어요. 산 경우에는 이렇게 체결 마크가 바로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아마존이 좀 올랐잖아요. 그럼 아마존을 한번 팔아 볼게요. 아마존을 제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팔아 보겠습니다. 네. 네, 팔렸어요. 팔렸고, 지금 보면은 한번 샀다가 한번 팔았습니다. 300불 벌었죠 지금. 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보통 대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넣었다 뺐다. 지금 보면은 이거는 수수료가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수수료가 계속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마켓 프라이스에서 내가 파는 건 셀 딱 누르면 바로 팔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면 조금 전에 구매했던 그 ETF 상품만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얘도 지금 벌써 10% 올랐어요. 네. 네, 이것도 팔아볼까요? 천주? 바로 팔아보겠습니다. 마켓 프라이스에 천주 팔아보겠습니다. 네, 팔렸고, 지금 얘는 손해를 봤어요. 네, 이건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네, 그 시점 안에.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벌었기 때문에 총 캐나다 달러로 따지면 액수가 좀 더 높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무튼 그 총 수입은 300불. 지금 한번 아마존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뭐냐면, 이런 내 상품들 있잖아요. 어떤 거를 내가 사겠다 라고 하는 거를 짜고 그 가격대를 맞춰서 퍼센테이지를 잡아놓는, 그런 게 짜주는 거를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한 분이 좀 요청해 주신 부분이, 거래 시간이 오후 4시에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시간이 끝나고 또 거래할 수가 있고, 거래 시작 전에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그 전에 거래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시간을 놓친 분들이나 가격 변동을 끝까지 좀 보고 거래하고 싶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준비했고, 아직 좀 투자를 해보고 싶으신데 조금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계좌 만드는 방송 제가 예전에 해놓은 거 있거든요. 여기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연습 계좌로 연습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천천히 90일 동안 연습하면서 거래를 좀 익혀보면 좋으니까 그 방송들 보시면서 경험을 해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관련해서는 정보가 되게 자주 좀 나오고,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위해서, 저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카페를 개설했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ETF 정보를 좀 요약해서 하나씩 올리려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여기다 지금 제가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주식 관련된 정보들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좀 공부하시다가 공유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이쪽에다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부자까지는 저희가 아니더라도 벌어놓은 돈 같이 지키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지거나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저도 남길 거니까 요거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좌 개설 따라하기 칸에 링크가 들어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도 그 리워드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에게도 되게 소정의 보상이 조금 들어오니까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링크 꼭 활용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퀘스트레이드 안에 프리 앤 포스트 마켓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펴드리고 직접 한번 거래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토론토 마켓에서는 프리 마켓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마켓이 있는데 대략 4시 15분에서 5시 사이에 거래가 되고, 프라이스는 리밋으로 해서 본인이 지정을 꼭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애프터마켓 가격을 보시면서 설정을 하시거나 원하시는 가격을 넣으시면 되는 것 같고, 오토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루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전자로 자동으로 거래되는, 듀레이션은 데이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거래당 무조건 100단위로 끊겨야 된다고 합니다. 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아무래도 이 부분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프리마켓은 7시 반부터 9시 반으로 돼 있고, 포스트 마켓은 4시에서 5시 반인데, 여기 보면은 8시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밋 오더, 가격을 정해서 설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RCA라고 하는 거는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그 전자로 거래하는 그곳의 명칭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루트에서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디테일을 누르면 여기를 좀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GTEM인데 Good Until Extended Market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자고요. 그래서 요거를 골라주시면은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연습 계좌 제가 예전에 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거래 보여드리고 5월 1일 날 제가 그 방송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마이크로소프트를 1000주 사고, 그 다음 BMO에서 운영하는 나스닥 100 그 지수를 따라가는 ETF 상품을 3000개를 샀었는데 수익률이 1%는 좀 안 되네요. 아무래도 연습 계좌니까 시간은 많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애프터 마켓에 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얘를 바이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티커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는 가격은 그냥 에스크를 누를게요. 왜냐면 빨리 좀 사기 위해서 에스크를 누르고 리밋 오더를 하라고 했고, 100주 한번 사보겠습니다. 100주. 그런 다음에 듀레이션은 요걸 하라 그랬죠. 구틸 익스텐디드 마켓. 옵션을 더 보려면 이걸 누르라고 되는데, 루트를 딱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각 시장들이 나와 있는 거고, 이 ARCA라고 하는 게 뉴욕 거래소의 전자 관련된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높은 가격으로 해서 사보겠습니다. 발 누르고 오더 누르고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제가 가격을 좀 많이 높였기 때문에 익스텐드 마켓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거는 리미트 그 프라이스를 되게 잘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시간의 거래를 좀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시간의 거래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그냥 크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 원하는 가격을 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포지션에. 네, 포지션에 들어와 있습니다. 애프터 마켓에서 제가 테슬라를 구매를 했고,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던 거는 그 다른 방송에서도 또 보셨나봐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거.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단 저희들이 계속 그 지수를 볼 수 없잖아요. 가격이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올라갔다가 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이면 주식이 상승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요즘 테슬라처럼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항상 그런 좀 성장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급락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좀 많이 지니고 있는 주식들이에요. 그런 성장주들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오를 때까지는 그냥 두는 겁니다. 계속 올라갈 때까지는 두다가 내가 원하는 퍼센테지까지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안전장치 같은 거거든요. 퀘스트리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자동으로 팔리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가격이 오를 수 있거든요. 모멘텀을 받아서 오르면은 어느 정도 일정 퍼센테지가 오르면 주식이 또 계속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어디서 올라오는지를 체크하는 트레일링 스탑을 해서 셀이 아니라 바이 버튼을 누르는 거거든요. 2차 팬데믹이 오거나 그 주식시장에 패닉이 와서 또 막 급락을 할 경우에는 이 트레일링 스탑 바이 옵션을 쓰면은 나중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에서 내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설정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복잡한데, 이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한 주당 40달러에 산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일단은 50센트가 떨어지면은 나는 팔게 해놓는 그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39.5에서 손절을 할 수 있는, 요거는 좀 되게 극단적인 그런 선택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퍼센테지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오르면 이 기준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1불 그 기준에서 50센트가 떨어졌을 때 트레일링 스탑이 걸리면서 주식이 자동으로 팔리게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가격을 정해 놓을 수도 있지만 주당 가격을 근데 퍼센테지로 정해 놓는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퍼센테지로 정해 놓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여기서도 소개한 걸 보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 트레일링 스탑이 시작되는 가격은 내가 트레이드를 한 체결이 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비드나 에스크 프라이스가 아니라 내가 샀을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좀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자마자 이거를 바로 걸어 놓으시면은 그 가격 기준이 잡히니까 그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잡으면은 그 예전의 가격이 걸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익스텐드 마켓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장중에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일링 스탑은 캐나다
주식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주식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나온 거고,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계속 올라가는 걸 두지만 한 10% 정도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팔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100주를 다 걸어놔야죠. 이거를 이제 트레일링 스탑으로, 트레일링 스탑으로 해놓고, 여기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누르는 거는 여기 달러 표시를 누르면 퍼센테이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0%, 10%가 떨어지면 나는 팔겠다라고 설정을 딱 해놓으면, 오더에 지금 테슬라 트레일링 스탑 10% 셀링이 설정이 딱 돼 있습니다. 팔리게 하기 위해서 1%로 0.5%로 해보겠습니다. 그냥 1%밖에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샌드 오더 떨어져야 될 텐데요. 아니면 그냥 제가 이거는 체결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달러로 해서 50센트로 해놓을게요. 50센트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바꿨어요. 됐죠? 50센트가 떨어지자마자 팔렸고, 제가 샀던 가격이 1585.85인데 아마 1587.09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50센트가 떨어져서 딱 체결이 됐을 거예요. 포지션을 보면은 테슬라는 74불에 이득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 연습 계좌 한번 꼭 해보시고, 트레일링 스탑까지 이렇게 적용되는 거까지 한번 살펴드렸고, 프리마켓이나 애프터마켓을 하는 거는 보통 장이 종료된 이후에 뭐 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뉴스에 따라서 가격이 심하게 변동되고, 이거를 활용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돈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은 제가 지수를 좀 살피는 과정이 있어서 저는 아직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놓지는 않고 있는데, 저도 좀 사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카페에도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주식 어카운트를 좀 열어서 그동안 좀 여러 궁금하신 부분들을 남겨주셨었는데, 퀘스트레이드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 조금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계좌를 열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여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갖게 됐는지 그 과정들, 그런 것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보여드리는 거는 절대 좀 따라 사라고 추천하는 종목도 아니고, 저도 지금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고, 이제 6개월 차입니다. 미국 주식 위주로, 그리고 캐나다 주식도 저는 보고 있고요.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운영하시는 자금이 크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조금 집어넣고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10,000불로 시작을 했었고, 그 처음에 되게 손을 떨면서 주식을 조금씩 산 게 9,000불 정도치를 샀어요. 한 달 차 때 제가 올렸던 게 있습니다. 1,000불 정도를 번 그 과정을 좀 보여드렸었고, 지금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6개월 차가 됐고,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이 되고 주가가 거의 바닥을 찍었다가 올라오고 있던 시점이었고, 지금 또다시 좀 큰 조정이 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그인을 딱 하시면 보통 두 가지 화면이 나오게 돼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이 어카운트 화면이고, 어떤 분들은 아마 바로 트레이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트레이딩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카운트는 내 계좌들을 좀 보는, 내 계좌의 서머리, 요약이 되어 있는, 저는 로스가 잡혀 있는데 최근에 한번 리밸런싱을 했거든요. 제가 넣었던 돈보다는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화면에 나온 서머리에서 이 계좌를 딱 누르시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현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캐시, 주식이나 ETF나 상품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나와 있고, 마지막에는 캐나다 달러로 계산을 다 변환을 해서, 저희들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이 된 그런 그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내 자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주식인지 아니면 펀드인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저도 ETF로 시작을 많이 했다가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부분을 점점 알아가면서 제가 그 ETF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은 저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이 주식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가 나와 있고, 현황을 볼 수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자주 보는 그런 부분들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카운트 액티비티를 보시면 그동안에 내 어카운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XEI라고 하는 ETF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캐나다 고배당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본격적으로 많이 모으고 있는 주식은 아니고 5개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배당금이 어떻게 잘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려고 매수를 했고, 조금씩 더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더 살 계획입니다. 다음 주 중에. 네. 일단 요거 배당금이 액티비티 중에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좀 끄고, 환전한 것도 좀 끄고, 제가 입금한 것도 끄고요. 나머지 항목들을 끄면 이렇게 디비던드 배당금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좀 다 정리를 한 주식인데 퀄컴을 한 10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퀄컴이 배당률이 좀 높은 편이어가지고 분기 배당을 받은 게 5불 정도를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텍스를 제하고 준 거예요. 그래서 텍스 15%를 떼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후에 차감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떼가는 거니까요.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배당금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불 정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산 배당금이 요겁니다. XEI. 이게 배당률이 6%가 넘어요. 이건 분기 배당이 아니라 월 배당입니다. 매달 캐시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5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주당 그래서 6%를 나눠서 주기 때문에 12개월로 0.5% 정도 들어오겠죠. 7센트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 제가 5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40센트 정도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늘려나갈 예정이고, 이 ETF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된 상태인데 은행주, 그리고 에너지주, 그리고 통신주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기관 산업을 맡고 있는 회사들을 모아놓은 그런 좀 ETF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캐나디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원래 그 배당일은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8월달을 넘기진 않고 퀘스트레이드에서도 입금을 바로 시켜주더라고요. 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 배당을 준 건 아니고 이번에 그 스톡 스플릿 저도 처음 경험을 해봤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로 주식을 나눴고, 테슬라는 5분의 1로 주식을 나눴어요. 그 나눈 주식 수만큼 저한테 더 주식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 주당 이거는 3개, 이거는 4개씩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 그다음 내가 트레이드를 어느 정도 했는지 공부를 삼아서 많이 한 거지, 무리하게 막 사고 팔 필요는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버튼을 잘못 눌러서 팔아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거는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전달에 내가 활동했던 부분을 정리를 해서 이 내역서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3월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 나와 있고, 지금 8월달 한번 봐볼까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PDF 파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열어보면 모든 걸 정리가 돼서 나오고 이메일로 와요. 이번 달에 스테이트먼트가 정리가 됐다라고. 그럼 저는 꼭 열어봤거든요.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지 좀 분석을 해준 파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됩니다. 저번 달하고 이번 달에 돈을 비교를 해준 거죠. 그리고 환율, 그 당시 지금 적용됐던 환율도 나오고, 서머리에서 봤던 그런 부분들도 ETF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현황들, 여기서도 텍스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 돈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요약을 해준 겁니다. 2009년부터 저는 잡혀 있고 10년 이제 넘게 지냈기 때문에, 특별하게 2015년에는 10,000불이 한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만 불이 좀 넘는 한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낮은 금액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시면 저는 지금까지 입금을 했고요. 한 번에 낸 건 아니고 조금씩 그 주식을 하면서 펀딩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밸런스 체인지는 넣은 자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가 나오는 건데, 저는 이렇게 계속 번 건 아니고 제가 계속 입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 수익이 나기 시작한 거는 7월 달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내가 입금한 돈에서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수익률이 나오는 거고, 넣었던 그 자금 대비 6.7%의 수익률이 나왔다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사고 파는 거를 많이 했고, 그리고 되게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막 파는 실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봤습니다. 몇 달 동안 되게 멘붕이 많이 왔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저도 그러다가 그 좋은 기업을 좀 찾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업에 계속 주식을 사서 모았거든요.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61%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61%는 아닙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내 비율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보면 저는 그냥 테슬라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1, 2등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회사는 ETF로 하고 있고요. 이건 성장 기업이고 얘는 배당 기업입니다. 굉장히 좀 상세하게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먼트를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입금을 다시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펀딩을 누르시고 여기 온라인 뱅킹 누르시면 처음에 하셨던 방식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은행 고르시고 저는 BMO를 쓰니까 BMO를 누르고 펀딩을 눌러놓으면 BMO 사이트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체에서 뭐 돈을 땡겨오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페이먼트로 해서 퀘스트레이드를 찾은 다음에 요금을 내듯이 돈을 입금하면 되는 건데 이 과정을 좀 꼭 해줘야 다음날 바로 얘네들이 입금 처리를 하더라고요. 하시고 여기 피니시를 꼭 눌러주시면 입금이 빨리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이 되는 이 리퀘스트를 보면 트랜스퍼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여러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주식들을 일정 수량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체인지 펀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캐나다 달러를 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고 또 물어보신 분이 출금을 어떻게 하냐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위드드로우 펀드를 하시면 됩니다.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나 3일 안에 뱅크 어카운트로 돈이 들어갈 거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 옵션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은행 계좌 집어넣으시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질문 중에 다른 기관에 있는 돈을 어떻게 퀘스트레이드로 갖고 올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트랜스퍼 어카운트 투 퀘스트레이드. 이거를 누르시면 그래서 본인이 운영하시고 계신 기관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거를 정보를 다 집어 넣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이 트랜스퍼가 다 되는 것 같고 트랜스퍼 그 피가 좀 들 거예요. 그런데 그 150불까지는 이 퀘스트레이드에서 전부 다 리베이트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요 기능을 쓰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이건 시간이 좀 걸리네요. 보니까 20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드 보통 많이 주식을 보고 하는 게 이 트레이드죠. 밸런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좀 계좌들 현황들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지션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좀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오더 히스토리는 그동안 내가 사고 팔았던 거 히스토리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익스큐션스는 그 체결됐던 거래가 완료됐던 그런 부분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액티비티는 언제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고 이랬던 그런 로그들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막 자주는 안 올리는데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글을 조금씩 올리거든요.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매번 방송에다가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은 여기에 올려주시면 이제 잘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답을 저도 그렇고 찾아서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서로 나누면서 좀 편하게 다른 곳에서 못하는 거, 좀 오래된 카페에다가 물어보기 힘든 질문들, 그런 되게 간단한 것부터 다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네, 카페도 한번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뭐 제가 저 통해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려고 만든 거니까요. 이거는 뭐 부담 없이 하셔가지고 정보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또 다음 방송에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